저는 현수, 20살이며 은정 씨가 운영하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정 씨는 31살,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나이는 30을 넘었지만 철저한 자기관리 덕에 그녀는 20대처럼 보입니다. 키는 약 1m55로 늘씬한 몸매에 얼굴은 갸름한 계란형, 아치형 눈썹과 깊이 있는 눈매가 그녀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웨이브로 말아 그녀의 외모는 어느 남성에게나 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2달, 아직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은정 씨의 도움 덕분에 점점 일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은 거의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은정 씨는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가끔 점심도 챙겨주고 월급 외에 소소한 용돈도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은정 씨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수야, 와서 밥 좀 가져가. 네, 곧 갈게요, 사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은정 씨가 밥을 담고 계셨는데 그 순간 제가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입은 몸에 딱 붙는 옷 때문이었습니다. 그 옷은 은정 씨의 아름다운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밥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나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사장님이라 부르는 거야?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은정 씨와 조금 더 친해졌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정 씨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고 어느새 그녀를 몰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에 있는 유부녀이고 저는 아직 어린 나이와 부족한 처지라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은정 씨는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옷차림도 약간 과감했으며 이야기할 때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을 때 우연히 세탁통에 그녀의 옷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옷을 들어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빨리 좀 나와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정 씨와 마주치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점심마다 화장실에 가서 그녀의 옷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마트를 닫고 있는데 은정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 닫고 나서 잠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저는 일을 마치고 그녀의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나? 화장실 배수구 좀 봐줄래? 며칠째 물이 잘 안 내려가네. 저는 물을 부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돌아서서 보고하자 갑자기 그녀가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현수야, 솔직히 말해봐. 점심마다 화장실에 가서 내 옷을 몰래 본 적 있지? 저는 순간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젊고 이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을 나이이기에 이해한다고 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은정 씨는 문을 열며 저를 향해 장난스러운 눈빛을 던졌고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가슴에 손가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벌을 줘야 할 것 같네. 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녀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저는 은정 씨를 껴안고 그녀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피부와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그녀가 있었습니다. 뭘 멍하니 있어? 행동해야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대로 그녀를 안아들어 올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출장을 가기 때문에 들킬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음껏 느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은정 씨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컵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정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니? 네, 지금 집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우리 비밀로 하자. 네, 누나. 누나가 저를 받아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내일 출근하면 고기 반찬도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사실 남편도 바람을 피워놨었거든.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 누나는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네.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조심해야 해. 알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이후 은정 씨는 저에게 특별히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와 은정 씨에게 바람을 끊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정 씨와 남편은 관계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은정 씨와 가까워질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와 남편은 침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갑작스럽게 관계를 빨리 끝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 일이 매우 불만스러웠고 아마도 남편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전 애인이 떠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주말에 은정 씨와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은정 씨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게 좋다고 했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여행 장소는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저와 은정 씨 가족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총 6명이 함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정 씨는 가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모르는 척하느라 애썼습니다. 제주에 도착해 우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은정 씨 가족은 고급 방 2개를 썼고 저는 일반 싱글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오후 2시쯤 은정 씨는 모두에게 내려와 함께 식사하고 해변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우리는 큰 파라솔 3개를 잡았습니다. 모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다로 나갔고 저는 남아 짐을 지켰습니다. 그때 은정 씨가 입은 밀착된 원피스 수영복은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고 해변의 모든 남성들이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이 손자와 함께 올라오자 저도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몸을 풀고 물에 들어가려는데 은정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저는 민망해져 빠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정 씨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20분 뒤에 호텔로 돌아가자.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은정 씨가 저에게 가볍게 2캔만 마시라고 했고 은정 씨 남편과 시아버지는 각각 10캔 이상 마셔 곧 취해버렸습니다. 저는 은정 씨를 도와 시아버지와 남편을 방으로 데려다 드리고 파티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은정 씨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리 다 하고 샤워 먼저 해. 나중에 갈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재운 뒤 밤 11시쯤 은정 씨가 제 방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10시가 넘었고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저를 깨워 점심을 준비하러 가자고 했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제주 곳곳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기회가 없었고 여행이 끝나자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밤늦게까지 은정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정 씨가 수업 준비로 떠나기 전에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돌아올게. 남편은 출장 가고 없으니까 알아서 하자. 그녀는 베스파를 타고 떠났고 저는 집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나자 은정 씨가 집에 돌아왔고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은정 씨는 저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 콘센트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부탁했는데 저는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매장을 동료에게 맡기고 은정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근 뒤 그녀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만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지도 4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라는 경계가 아닌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은정 씨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은정 씨를 지극히 돌보았지만 사실 그 아이는 저와 은정 씨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을 때 불행히도 은정 씨 남편은 급성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정 씨는 홀로 2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정 씨와 아이들을 위해 정식으로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고백했고 은정 씨는 남편의 기일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더 기다려 마침내 그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